대회에서 우수한 작품으로 이와 같이 입상하였기에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 2019년 5월 4일 EV 트렌드 코리아 조직위원회, 오토 디자인 어워드 조직위원회. 기념 촬영하겠습니다. 요구되는 시대적 가치가 이제 항상 이제 테크놀로지의 발전에 따라서 이제 변화해 왔는데 역사적으로 그럼 이제 이 다음 전기차 시대가 도래하면서 전기차에게 요구될 시대적 가치가 무엇일까라는 궁금증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현재 그래서 이제 MR이라고 하죠. 이제 가상현실 VR과 이제 그 증강현실 기술을 합친 기술이 이제 MR이라고 하는데요. MR 기술의 발전과 이 미디어 컨텐츠에 대한 소비 문화 방식이 굉장히 급변하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이제 다음 세대에는 차세대 미디어 컨텐츠를 제작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크리에이팅 랩으로서 자동차가 기능하면서 이제 드라이빙이 아닌 어떤 유희, 즐거움을 다음 시대적 가치로 이제 착안을 한 자동차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엔진이 없어지고 다들 이제 내연기관에서 필요한 것들 없어지면서 이제 인테리어 그린하우스 공간이 박스가 아니어도 되는 이제 시대가 왔기 때문에 그 MR 컨텐츠를 좀 더 이제 몰입 경험해서 경험할 수 있는 스피어 형상의 캐빈을 디자인 키로 잡았고 그거에 따른 이제 인익스테리어를 구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용자가 어떤 뭐 영화를 예시로 들면 어떤 그런 미디어 컨텐츠에서 영감을 받고 그 안에 있는 어떤 요소들 MR적인 요소들과 소통을 하면서 새로운 미디어 컨텐츠를 생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와 같이 단순히 소비자가 미디어 컨텐츠에 대한 단순히 1차적인 감상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좀 더 이제 미디어 컨텐츠와 직접 적극적으로 소통을 하고 그걸 이제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수반을 하기 때문에 지금 내연 기관에 있던 어떤 리어 스포일러라든지 모터스포츠에서 되게 국소적으로 쓰이는 후륜 조향 시스템 같은 것들을 아니면 이제 뭐 사이드 바디의 캐릭터 라인이나 어떤 그런 면들을 저는 이제 레일링 되는 카메라 어떤 네거티브 면으로 해석을 한다든지 하는 식으로 재해석을 좀 적극적으로 해서 인익스테리어를 이제 이렇게 진행을 해본 컨셉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 컨셉은 지구의 중력을 두 개의 중력을 이용해서 지구와 달을 오가는 가상의 레이싱 게임입니다. 레이싱 게임이지만 지구에서는 서킷 모드, F1 서킷 모드고 달에서는 오프로드의 랠리카 모드입니다. 미래의 컨셉 차량이지만은 레이싱의 오락적인 요소와 인체공학적인 요소는 남아있다고 생각됐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F1이나 르망 24시에는 예전엔 많은 규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시도를 할 수 있었고 흥미로운 소재를 이용하여 많은 시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시대의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디자인을 적용했습니다. 그래서 또 특징적인 요소로는 휠 커버가 네모난데 이는 차가 공중으로 띄워졌을 때 바람의 저항을 막기 위함이고 오프로드 모드로 변경됐었을 때 파편이나 아니면 모래를 막기 위함입니다. 디자인을 진행했었을 때 이제 게임에서 많은 영감을 받았었고 오프로드의 모드 형태와 F1의 서킷 모드 이런 전체적인 형태를 전체적 F1에서는 예전의 향수를 불러일으키게끔
많은 시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시나리오도 만들고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새로운 시도를 가지고 있을까, 미래의 차량 어떤 모습일까를 생각하면서 전체적인 조형을 잡고 디자인을 진행해 보았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상장 유근하, 위와 내용은 같습니다. 디자인 회기라는 것에 대해서 저는 모터스포츠를 중심으로 주제를 풀어나갔습니다. 모터스포츠는 지금까지 운송기기의 발전에 큰 영향을 줬는데요. 특히 20세기 초반에 이제 모터스포츠가 부흥을 하면서 모터스포츠의 르네상스라고 불리게 됩니다. 미래에는 전기차 기반의 모터스포츠가 주류를 이루게 되고, 예전에 그 모터스포츠의 르네상스를 지금 아닌 미래에 다시 회귀시켜서 그 주류가 되는 디자인을 했습니다. 디자인에 대해서 설명을 하자면, 모델 글로리아는 과거의 영광을 되새긴다는 의미에서 글로리아라는 이름을 지었고요. 또 이 모델은 자율주행을 기반으로 하는 전기차로서 자율주행의 이점을 최대한 살려서 레이싱을 하는데 콕핏이 없는 거를 이점으로 가져 공기저항을 최대한 줄이고 낮게 만들어서 레이싱 머신이라는 그 모습을 보이게 하고, 또한 그 에어덕트나 이 라디에이터 그릴을 형상화시키는 라이트를 통해서 좀 더 그 레이싱카의 스포티함을 더 보여주게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장 문현식, 위와 내용은 같습니다. 시작을 한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래서 최근 보면은 뭐 캠핑이라든지 뭐 글램핑과 같이 되게 아웃도어 액티비티를 많이 이제 사회인들이 즐기고 있는 추세인데요. 그런 유저들의 니즈를 조금 더 충족시켜 주고자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습니다. 조금 짧긴 한데 옆에 이제 시나리오 스케치를 이제 보시면은 이제 직장인들이 자신들의 이제 업무를 마치고 이제 조금 더 익스트림한 오프로드 드라이브를 조금 더 즐기고, 그 후에 이제 조금 더 릴렉싱한 무드를 즐길 수 있는 릴렉싱한 무드의 캠핑을 즐길 수 있도록 디자인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디자인적으로는 이제 EV이기도 하고 또 이제 좀 젊은 사회인들을 겨냥했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그런 테이스트를 맞추기 위해서 조금 더 이제 모던한 서피싱을 통해서 이제 디자인 솔루션을 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이 공모전의 주제, 즉 이 내연기관의 향수를 이런 그 오프로드를 이제 달릴 때 보여지는 그런 야성미와 또 이제 익스포스드된 휠 프로포션을 통해서 좀 해석을 해보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복잡한 도심에서도 이제 이 비클을 쓸 수 있도록 조금 더 컴팩트한 패키지를 베이스로 이제 이 디자인을 좀 마무리 지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상장 김준, 위와 내용은 같습니다. 스테븐입니다. 디자인적 측면에서 미래의 전기차들은 굉장히 자유로워질 것이고 1930년대, 50년대의 리무진은 시각적으로 앞뒤 공간을 분리함으로써 뒷좌석에 앉은 VIP의 중요성을 보셨습니다. 저희 디자인은 전기차의 디자인적 자유로움을 미적, 구조적,
뒷좌석의 익스클루시비티를 가진 1930년대 50년대의 리무진을 구현하였습니다. 디자인의 주요 특징을 얘기하자면 첫째, 미래의 차에는 어울리지 않는 디자인적 요소인 쇼퍼, 즉 운전기사를 위한 공간이 없어질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미래의 모든 차들이 자율주행이 실현된다면 이제 운전기사는 불필요한 컨셉이고, 다만 30년대 럭셔리 리무진들의 특징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였습니다. VIP가 운전기사가 앉는 자리에서 차이를 보이는 이러한 럭셔리 리무진들은 긴 후드, 공기 역학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둥근 팬더, 그리고 뒷좌석의 지붕과 문의 디테일들이 현대 럭셔리 세단들과 다릅니다. 앞좌석은 지붕이 거의 없었고 접이식 지붕만이 운전자가 비를 피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뒷좌석은 지붕, 더 넓은 실내 공간, 그리고 이미 문에서부터 앞좌석과 분리하는 나무 디테일들이 붙어 있었습니다. 이런 30년대 차종은 현재 리무진들과 외관에서 앞좌석과 뒷좌석의 차이를 더 크게 보여줬습니다. 추가적으로 들어간 특징은 문에 미니밴이 쓰이는 슬라이딩 도어를 대체하는 한편, 문이 열린과 동시에 지붕에 올라가면서 쉽게 탑승하도록 디자인했습니다. 옛 차량은 탑승을 위해 작은 접이식 계단이나 차체 붙어있는 계단을 이용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디자인에서는 차 하단 부분이 튀어나와서 조그마한 계단을 만들어줍니다. 이런 계단은 차량 탑승을 더 편하게 만들어줬습니다. 네, 이상으로 저희 디자인에 관심 주셔서 감사합니다. 상장 송지수, 위아 내용은 같습니다. 앞으로 조금만요. 모방하는 것으로 끝내기보다 그것에 영감을 받아 그런 향수를 간접적으로 표현하는 동시에 새로운 방향으로 이끌어내보고 싶었습니다. 작품의 제목 후드뱅어는 트렁크에 커스텀 제작된 스피커를 설치해 음악을 크게 틀고 다니는 미국의 트렁크 뱅어 문화에서 영감을 받은 것입니다. 내연기관 자동차에 있는 엔진은 소리와 힘으로도 매력이 있지만 저는 그 존재만으로도 사람에게 흥분을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보닛을 열면 차의 심장인 엔진을 바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전기차의 보닛을 열면 전기차의 심장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현재 기존 내연기관 자동차의 프로포션을 가진 전기차들은 보닛 아래의 공간을 이제 두 번째 트렁크로만 사용을 합니다. 이러한 흥분을 전기차에서도 어떻게 느낄 수 있을까 고민한 끝에 보닛 아래 공간에 최고급 스피커 유닛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존재만으로 엔진처럼 사람에게 흥분을 줄 뿐만 아니라 이제 이 스피커는 전기차에 없는 소리의 부분도 메꿔줄 수 있습니다. 이때 스피커가 단순히 엔진 소리를 모방하는 것보다는 보행자들에게 주의를 주는 동시에 운전자도 흥분을 할 수 있도록 특별히 엔지니어링된 전자음을 낼 것입니다. 더 즐거운 경험을 위해 눕혀진 삼각기둥 모양의 대시보드를 만들어 한 번 돌리면 전자음악을 틀기 위한 DJ 컨트롤러가 나오도록 디자인했습니다. 대시보드를 돌리고 보닛을 완전히 열면 전자음악을 다른 사람들과 다 같이 즐길 수 있습니다. 이 컨셉은 단순히 하나의 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겁니다. 차의 외형은 이러한 즐거움을 더욱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오픈카 형식을 선택했고 롤케이지와 바디가 하나의 부드러운 흐름으로 연결되도록 디자인했습니다. 이렇게 존재만으로도 흥분을 주는 엔진을 가진 내연기관의 자동차의 특징과 또 전기차의 여러 가지 특징과 장점을 결합한 이 컨셉이 운전자 그리고 운전자들 뿐만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까지 최고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게 해주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장 김태양, 위 사람은 2019 오토디자인 어워드에서 우수한 작품으로 위와 같이 입상하였기에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 2019년 5월 4일 EV 트렌드 코리아 조직위원회 오토디자인 어워드 조직위원회. 네, 기념사를 읽겠습니다. 흐름에 맞게 변했습니다. 파이스픽스나 르막 24시나 또 거기서 이제 로보레이스 카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때 자율주행 시대이기 때문에 운전을 하는 기회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옛날에 그 운전하던 그 향수를 가진 사람들은 이 로보레이스 카가 경기가 끝나면 이 콕핏이 열리면서 자기가 스스로 운전할 수 있는 모드로 변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 큰 컨셉은 고카트의 그 익사이팅과 그 오픈 에어링을 즐길 수 있는 그 감성 플러스 이제 로보레이스의 감각적이고 안전한 드라이빙 이 두 가지를 합쳐서 이번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이 콕핏의 디자인은 사람이 혼자 앉을 수 있게 해서 조정하기 쉬운 스티어링 휠 디자인도 넣어봤습니다. 그리고 큰 바디 디자인은 안에 핵심 코어를 덮고 있는 바디쉘, 은색의 바디쉘을 덮고 안에 이제 빨간색의 코어의 덩어리를 만들었는데 이 빨간색이 뜻하는 거는 이제 이 차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나 그런 두 손으로 차를 운전하고 싶은 그런 사람의 열망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디자인을 진행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흔적과 향수가 남은 전기자동차 제시였는데요. 프로젝트를 진행하기에 앞서 전동화가 자동차 디자인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전기차는 엔진이 없습니다. 그러한 특수성에 의거하여 미래 전기자동차 디자인은 대부분 캡 포워드, 즉 자동차의 A필러를 앞으로 전진시켜서 실내 공간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흘러갈 것으로 보입니다. 결과적으로 자동차의 후드는 짧아지고 중앙의 캐빈은 커지게 변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스타일은 과거 내연기관 자동차의 감각적이면서 관능적인 디자인과는 상당히 먼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The Eidolon을 통해 자동차가 하나의 예술품으로 여겨지던 과거로의 회귀를 보여주고자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자동차의 전동화가 진행되어 감에 따라 내연기관 자동차의 그릴이나 배기구와 같은 기능적인 디자인 요소는 모두 사라지고 그저 장식품에 불과한 요소들로 대체되어 가는 현실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기존 내연기관 자동차의 디자인적 특징에 새 시대에 걸맞는 새로운 기능을 부여하도록 노력했습니다. 또 아이돌런의 하단 윈도우는 기존 자동차의 그릴을 대체함과 동시에 탑승객에게 더 넓은 개방감을 제공하고 리어의 배기구는 실내외 공기 순환 장치로서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번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전기차의 공간 활용성과 기존 내연기관 자동차의 아름다움을 결합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저는 1960년대 자동차 디자인이 가장 아름답다고 생각하는데요. 당시 자동차들의 긴 후드와 바디에서 돌출된 우람한 형태의 팬더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였습니다. 동시에 기존의 디자인과 차별화되는 새로운 형태의 캐빈을 구상하였는데요. 실내 공간이 희생되지 않으면서 클래식한 분위기를 풍기는 이상적인 형태를 추구하였습니다. 궁극의 럭셔리 오토모빌을 지향하는 제 컨셉은 이러한 디자인 요소들을 통해 독보적인 스페셜리티를 향유합니다. 결론적으로 The Eidolon은 과거 내연기관 럭셔리 자동차가 지녔던 차별성과 우월함을 계승합니다. 발표를 들어주셔서 매우 감사하고 좋은 상을 주신 심사위원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사람은 2019 오토디자인 어워드에서 우수한 작품으로 위와 같이 입상하였기에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 2019년 5월 4일 EV 트렌드 코리아 조직위원회 오토디자인 어워드 조직위원회. 어떤 건지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옛날의 아름다움을 회귀하는 본능은 과거에서부터 있었습니다. 빈티지, 레트로 등으로 사용성에 그대로 적용을 해서 다시 쓰는 정도에 그쳤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미래의 기술력과 과거의 헤리티지를 결합하여 그 과거를 뛰어넘는 어떤가가 존재할 거라고 생각을 하였고 그러한 뉴트로를 생각하였습니다. 내연기관의 역사에서 1920년대는 르망 24를 시작하는 등 엔진에 미치기 시작하던 시기임과 동시에
이제 신흥부유층을 위하여 평화롭고 부유한 차들을 만들었던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태스크를 시트 포지션의 변화를 이용하여 디자인적으로 풀어보았고, 전기차 베이스의 활용도 높은 플랫폼을 이용하여 좀 더 자유롭게 디자인을 진행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장 김민성, 위아 내용은 같습니다.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김민성이랍니다. 저는 처음에 이 주제를 들었을 때 조금 많이 어려워했어요. 이 주제에 대해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주제여서 상당히 고민도 많이 했었고, 디자인의 회귀 본능이라는 말을 잘 쓰는 단어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정말 많은 고민했었는데, 저는 이제 내연기관이 아닌 전기차로 이제 바뀌어가는 이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어떻게 하면은 좀 더 이제 내연기관의 그 향수를 많이 보여줄 수 있을까 생각해서 저는 예전에 자동차가 처음 만들어졌던 그 시대로 좀 돌아가 봤습니다. 그래가지고 전체적으로 보시면 많이 보시던 그런 형상이 좀 보이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보시면 이걸 어떻게 타 싶을 정도로 좀 심플하게 생긴 영상도 보이실 수 있을 거고요. 저는 이제 자동차 이 차를 메인 타겟으로 삼은 사람들은 이제 시간의 가치를 정말 알고 그 가치에 대해서 이제 아는 만큼 더 가치 있게 사용하기를 원하는 그런 소비자들을 위해서 차를 한번 구성해봤고요. 이제 이동을 한다는 게 단순히 시간 소비를 한다는 그런 의미 이상으로 이제 하나의 취미로 좀 또 다른 의미를 좀 부여해보고자 좀 구성을 해봤습니다. 이제 단순한 이동이 아닌 이제 식물이라고 하면 또 시간이 지나야지만 자랄 수 있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그 가치가 더 또렷해지는 그런 요소라 생각했고요. 그래서 단순 이동이 아닌 식물을 좀 가꾸는 그런 취미까지 즐기며 이제 네, 그런 또 다른 의미를 좀 부여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장 김세훈, 위 사람은 2019 오토디자인 어워드에서 우수한 작품으로 위와 같이 입상하였기에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 2019년 5월 4일 이비트렌드 코리아 조직위원회, 오토디자인 어워드 조직위원회. 기념 촬영하겠습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처음에 이 주제를 받았을 때 이제 내연기관 자동차에서 EV 시대로 넘어가면서 이제 내연기관 자동차가 가졌던 그런 상실되는 특징들에 대해서 좀 저는 주목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좀 더 감성적으로 다가가고 싶었는데, 그 이제 엔진이 사라지면서 이제 엔진 음도 이게 사라진 거에 대해서 되게 좀 이게 매력적인 엔진음에 대해서 그 좋아하는 니즈들도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이 사라진다는 거에 좀 안타까움을 가지고 그 프로세스를 진행해 나갔습니다. 이제 그거에 대한 솔루션으로서 오르간 파이프에서 영감을 받아서 좀 클래식한 모습의 엔진음을 내는 스피커를 엔진룸에 위치하도록 하였고, 또한 전체적인 실루엣 쉐입에 있어서는 그 호루라기에서 영감을 받아서 그렇게 디자인을 진행했습니다.
이 오르간 파이프나 호루라기 같은 것들은 소리를 낸다는 그런 도구라는 점에서 또 저의 큰 디자인 메타포 역할을 해주었고, 그렇게 해서 제 그 작품 제목을 휘슬러라고 짓게 되었습니다. 또한 인테리어 디자인에 있어서는 이제 소리가 앞에서 뒤로 흐르기 때문에 앞쪽에는 원 시트 포지션을 했고, 뒤에는 그 두 개의 시트를 이렇게 레이아웃을 구성함으로써 좀 소리가 앞에서 뒤로 흐르게끔 그렇게 디자인이 진행하였습니다. 네, 끝으로 이렇게 좋은 상을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사실 오늘 이 행사를 하면서 약간 생각이 났는데, 오토 디자인 어워드는 제가 한 5년, 6년 전에 제가 언뜻 생각이 나서 이걸 한번 시작을 해볼까 그런 고민을 하고 향후에 한 1, 2년 정도 지나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이제 93년도부터 기자 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제가 지금까지 한 26년 차 정도 기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쪽에서 취재를 하다 보니까 외국 같은 경우에는 디자인, 특히 디자인 어워드, 이게 뭐 이프라든가 레드 닷이라든가 아이디어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많이 유명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어떤 자동차 산업의 발전이라든가 또 자동차 디자인이 굉장히 발전을 했으면서도 불구하고 이런 행사를 전혀 치르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시작을 한 게 2016년도부터 오토 디자인 어워드를 이제 시작을 하게 된 겁니다.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자동차 디자인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는 못하지만 어떤 자동차 산업이라든가 자동차 산업 발전 또는 자동차 디자인에 대한 이런 트렌드를 우리나라도 충분히 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이번을 시작을 하게 된 케이스입니다. 나중에 보니까 오토 디자인 어워드 같은 경우는 시간이 지날수록 어쩌면 이제 초등학생부터 중학생, 고등학생, 이제 대학생, 그리고 또 일반인, 여기에 자동차 디자이너로서 활동을 하고 있는 현재 프로급 디자이너들도 모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사실 세계 최초로 세계에서 유일한 그런 디자인 어워드라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1년에 연간 신차 판매 규모가 한 180만 대 정도 수준이거든요. 중국 같은 경우는 작년으로 기준했을 때 한 2,300만 대가 팔립니다. 미국은 이제 1,600만에서 1,700만 대 정도 팔리고요. 우리나라 시장 규모는 유럽이라든가 일본 이런 데에 비해서 굉장히 작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인 출신들의 디자이너들이 전 세계 곳곳에서 한 2,500개 넘는 스튜디오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산업적인 측면에서는 우리가 아직 규모는 작지만 자동차 디자인적인 측면에서는 처음에 김영일 심사위원장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어떤 산업을 이끌어가고 전 세계의 자동차 디자인을 리딩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어떤 스튜디오 같은 경우도 우리가 리딩하고 있고, 또 현재 현대차, 기아차, 제네시스 브랜드뿐만 아니라 메르세데스 벤츠, 그리고 BMW, 벤틀리, 우리나라 한국인 출신 디자이너가 속해 있지 않은 브랜드는 사실 거의 없습니다. 다 속해 있습니다. 그만큼 경쟁력을 지니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 자동차 디자이너들이 앞으로도 여러분 수상자들처럼 계속 선배들이 이끌어왔던 이런 자동차 디자인 문화를 계속 세계 속에서도 리딩해 나가는 그런 역할을 맡았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 오토 디자인 어워드가 이제 올해 4회째가 됐는데요. 1회 때부터 르노 삼성 자동차 같은 경우는 이 직접적인 어떤 브랜드와 연관성이 있는 건 아니지만
계속 사회공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또 협조를 해주셨고, 또 캐딜락 브랜드도 마찬가지고 세안 브랜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렇게 그 사회 공익적인 차원이라든가 우리나라의 자동차 디자인 문화 발전 이런 측면에서도 기업체에서 계속 같이 가는 그런 모양새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늘 감사드립니다. 또 올해 같은 경우는 특히 그 EV 트렌드 코리아에서 코엑스에서 이번 처음 이렇게 행사를 같이 하게 됐는데 상당히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같이 공유해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그 수상하신 분들에게 진심으로 축하 인사 말씀을 전해드리고요. 또 앞으로도 여러분들께서 여기 그 오토 디자인 어워드 수상하신 분이 지금까지 4년간 한 120명 정도 되시는데 이분들이 그 사회에서도 굉장히 유명 브랜드로 막 진출을 합니다. 또 앞으로도 계속 이런 그 우리나라의 한국 디자이너들이 그 자동차 산업이라든가 글로벌 자동차 디자인 트렌드를 계속 이끌어 나가는 그런 리딩 역할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고맙습니다.